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신규 주문 부분에 건수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보면 상품 번호와 주문 번호, 그리고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 등이 여기 쭉 적혀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송장 번호는 우리가 채워놓는 란일 거고요. 택배사 또한 우리가 채우는 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물건을 보낸 게 아니고 저쪽에다가도 주문한 게 아니니까 송장 번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시고 일단은 발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문 번호 선택하고 발주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매국에서 또는 도매매에서 상품을 이제 주문이 들어온 상품이 예를 들어 이게 뭐 A4 용지였으니까 A4 용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상품을 찾게 되겠죠. 근데 이 판매자들이 같은 A4 용지를 꽤나 여러 개 올리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의 경우는 우리가 URL을 가져다가 썼잖아요. URL을 가져다가 여기 보면은 엑셀 창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주소를 그냥 바로 따라가면은 일단은 그 상품을 파는 페이지가 바로 열리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파는 페이지에 와서 이제 고객의 주문대로 여기서 이제 주문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구매하기를 눌러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온 대로 여기다 이제 결제 금액 맞출 테고, 요 배송지를 그 주문자의 배송 주소를 적어요. 그러고 이제 주문 상품에 대해서 결제 금액을 어떻게 결제를 할 건지를 설정해서 결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빠르면은 그날 아니면 다음 날쯤에 저 판매자가 저 주소로 주문 받은 그 상품을 배송을 한 운송장을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줘요. 문자라고 했을 때 뭐 발송되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송장 번호를 복사를 하거나 해서 여기 다시 발주로 들어와서 여기다 택배사는 그 배송되는 택배사 있죠? 그리고 운송장 번호는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체크하고 발송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운송장 번호가 뜨기 때문에 내 상품이 어디까지 오는지가 조회가 되고요. 상품이 조회가 돼서 실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배송이 완료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송장 번호는 주문하면은 도매국 자체에서 원래 이렇게 그 해당 송장 번호가 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넣으면 되고요. 대략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품이요. 우리가 사실 물건을 보고 그러니까 사입을 해서 파는 경우는 그래도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판매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위탁 배송의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보지 않고 저쪽 상대방에서 물건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검수가 안 되다 보니 상대방이 이제 물건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상태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불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환불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얘네가 떠 있어서 클레임 정산 부분에 취소 요청이나 반품 요청 이쪽에 이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취소 요청을 만약에 따라가 보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취소 완료한 거 있다고 했죠. 요 이제 취소 완료를 한 그런 상품인데요.
요런 게 이제 목록으로 뜨게 되고, 선택하시고 취소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을 취소 완료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반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반품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반품 요청이라는 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품 요청의 건수가 뜨게 되고, 만약 반품이 체크가 되는 경우는 선택을 해서 반품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 상품을 이제 우리가 반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객이 간혹 들어서 배송을 그냥 우리가 해서 보냈는데 배송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 처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반품 거부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해서 이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상품을 상대방이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서 그냥 판매하는 그런 사입의 경우는 실제 배송지가 우리 회사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돼 있잖아요. 또는 주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주소로 상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탁으로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반품이 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구매자가 물건을 받자마자 택배사한테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그 상품의 경로는 그 상품을 이제 실제 배송한 그 업체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상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실제 이제 반품을 누르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반품이 되는 반품처를 우리 집으로 만약에 해놨다 또는 우리 회사로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쪽으로 반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품에 대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은 상세 페이지를 하실 때 위탁 판매의 경우 좀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위탁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배송지에서 상품이 이제 배송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택배비가 뭐 2배로 들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시고요. 아니면 뭐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판매자 직접 취소는 직접 반품은 안 되고 직접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반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문구를 상세 페이지에 적는 게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CS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면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 시간이 좀 된다면 고객이 반품을 할 때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어떤 간단한 답안 문장이랄까요?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품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 살짝 설명드려 보았고요. 일단은 만약에 상품을 저쪽에서 발급을 받았다, 상품을 이제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아마 그래도 구매 확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구매 확정을 눌러주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이 되다가 좀 그냥 가다가 나중에 이제 구매 확정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구매 확정은 상품을 우리가 보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까지 만약에 사람들이 확정을 안 하면 그때 이제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은 정산을 받는 거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확정을 누르고 나서 1일 있다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정산을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좀 빠르게 구매 확정이 이루어져서 빨리 정산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상품 등록할 때 후기 작성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 후기를 작성하면은 뭐 100원이나 얼마나 또는 500원이나 이렇게 주기로 그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은 좀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조금 더 내 상품이 좀 잘 팔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번에 이제 제가 PPT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빠른 정산 서비스는 보통 이제 재파 처리하고 나서 1영업일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구매 확정하고 정산 완료를 거치지 않아서 빠르게 정산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무료 서비스라는 게 좋긴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건에 충족해야지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 건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빠른 정산이 될 수 있으려면 신청을 3개월 연속 20건 이상으로 만약에 거래 건수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승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조건에 맞다면 그래도 빠른 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른 몰들보다 빠르게 내가 돈을 자금 윤통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세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과세 유형은 개인 판매자나 간이과세자는 일단 면세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요. 간이과세자라고 했을 때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나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은 그 상품 등록 시에 설정 유형에 따라서 결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일단은 만약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부가세 신고는 실제 우리가 신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그 부분은 부가세 같은 경우 여기 동영상 교육 보기를 보시면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오기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판매자를 위한 자 나중에 유형에 이제 스마트 맞게 스토어에 부가 판매하실 때 이제 이런 부가가치세 부분들을 신고 조금 방법을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의 리뷰 관리에서는 고객에 대한 문의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내역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남겼었던 거를 이렇게 답변을 기다리는 게 있었고 제가 그에 대해 답변을 달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의 관리를 이용해서 고객이 이제 문의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고객의 경우는 미니 보조 배터리를 주문을 했던 고객이긴 한데요. 일단 이 고객이 취소를 하기 전에 일단은 빠르게 만약에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 보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실제 이게 가격을 일단 높여놓은 상태였고요. 그 도매국이란 데서 업체에서. 그러고 제가 다른 몰에서도 찾아보니까 가격들은 당연히 그 가격에 맞게 수정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리했던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발송에 대해서는 발송 처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연장을 한 번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발송 연장 기간은 3개월까지 길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의 기간으로 제가 일단 연장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분한테 일단 연락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라 그에 대해 답변이 이렇게 문의가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의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여기다가 내용 적고 답변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문의에 대해 답변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분은 이미 전화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경우라 판매자 답변 처리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배송에 대해 답변을 처리하는 공간을 고객 응대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위탁 같은 경우는 편하기는 편한데 마진도 조금 많이 남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물건을 채워 놓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상품을 만약에 소싱한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을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배송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보통은 이제 채워놓는 용도로 일단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중간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용돈벌이 정도,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탁을 뭐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위탁 물건들은 한두 개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몇십 개 또는 몇백 개를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이제 실제 잘 판매되는 것들을 주로 위탁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입을 하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스토어에 올려놓으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윤이 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단 공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시간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는 여기 보시면은 고객 혜택 등록이라는 거를 조금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고객 혜택 등록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알림받기를 한 고객한테 예를 들어 뭐 50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혜택의 쿠폰을 본 적이 있으실 건데 그게 바로 고객 혜택 등록이라는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자, 혜택 관리 혜택 등록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혜택 이름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물음표를 눌러보면은 혜택 이름을 지을 때 15자 내외로 적는 게 좋다라든지 간단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원 할인? 너무 짠가요? 1000원 할인? 이라는 쿠폰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쿠폰 형태를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타겟팅 대상을 전체로 놓을 테고요. 고객 유형의 제한을 쿠폰으로 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발급은 할인을 원 단위로 아까 1000원 할인인데 최소 주문 금액이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혜택 기간은 그냥 1개월로 할게요. 쿠폰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30일 또는 뭐 7일간 유효하게 하겠다 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스토어의 상품들에만 줄 거면 상품 선택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만 그렇게 할인해 주겠다면 카테고리 선택 아니면 내 스토어에 있는 상품 모두에 설정하게 하겠다면 내 스토어 상품 전체 이렇게 골라놓은 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쿠폰이 하나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쿠폰을 하나 지금 제작을 해서 만들었죠? 얘가 상품에 들어가서 보면은 요런 데 이제 뜨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쿠폰을 받을 수 있게 혜택 노출이 돼서 나오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림 받기를 설정하면은 쿠폰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혜택을 만들 때 혜택 등록에서 알림 받기를 하는 고객한테 쿠폰을 주는데 쿠폰을 예를 들어서 100원 할인하는 쿠폰이고 최소 주문 금액은 만원 이상 할인 시 만원 이상 구매 시 100원 할인 쿠폰을 만들겠다. 혜택 기간과 유효 기간 설정해서 만약에 상품 상세에 노출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걸 안 만들었네.
측정시 100원 할인 뭐 이런 쿠폰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쿠폰을 전시하게 했기 때문에 혜택 등록이 되면서 실제 스토어에 가보시면 상품을 보면 이렇게 알림받기 쿠폰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폰을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 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고객 혜택 관리에 있는 고객 혜택 등록입니다. 요거 어렵진 않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물건을 살 때 그 쿠폰을 다운받아서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죠. 혜택을 쓴 사람들은 여기 혜택 리포트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알림을 받았다, 뭐 소식 알림 쿠폰을 활용했다, 지급 현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했던 쿠폰을 한 명이 사용을 했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쿠폰을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고객 등급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실제 이제 재구매 고객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등급을 만드는데 뭐 실버, 골드, VIP, VVIP 등의 등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만 원 이상 구매 고객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고객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잡을 때 고객 혜택 등록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은 상품을 만약에 선택했을 때 이 위쪽에 골드 등급은 뭐 할인 쿠폰 얼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설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요. 요 고객 등급 관리에 있는 내용대로 게시글이 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통 한 달씩 요게 이제 적용이 돼서 보일 거예요. 적용 기간은. 그래서 최초 등록한 경우라면 다음 달 1일부터 등급이 반영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우리가 준 것은 지급 내역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포인트를 지급을 한 내역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쿠폰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상품 번호에 맞게 해서 그 조회에서 포인트를 준 사람의 내역을 보는 게 포인트 지급 내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혜택 쿠폰에서 혜택 등록에서 쿠폰을 만든 걸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케팅 보내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알림받기 고객수 보이죠? 제가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알림받기를 받은 고객이, 알림받기를 누른 고객이 아마 45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소식 쿠폰을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스토어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목표는 일단은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면은 30일간 스토어에 방문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또는 첫 구매 유도라면 2년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 대상으로, 알림받기 한 모든 고객한테 보낼 거면 전체 고객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타겟팅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접 설정을 눌러서 여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 20대 또는 뭐 남자 여자 중에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목표를 잡으면 이 분들에게 맞는 어떤 이벤트 게시글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알림받기 전체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타겟팅은 여기서도 이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AI 타겟팅은 클로벌 메시지 마케팅을 사용 중인 판매자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안 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알림받기 대상 고객한테 내가 타겟팅을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첨부할 수 있는 이런 란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스토어 장바구니 쿠폰이 있다면 이런 쿠폰을 혜택으로 첨부하거나 아니면 첨부를 안 해서 확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톡톡 메시지는 마케팅 편집을 눌러보시면
설명과 이미지형, 상품 리스트형, 상품 카드형 등으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상점에서 각각 이런 뭐랄까요?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네이버 톡톡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품 리스트형으로 보내겠다라고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이 해당 비율대로 제작한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가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고 상품을 여기서 내가 이제 올려져 있는 상품들을 선택해서 등록해서 넣는 형태로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봄맞이 세일해서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뭐 판매자 추천 상품 할인 행사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친다면 여기 이제 버튼은 뭐 스토어 가기 해서 뭐 URL을 스토어 URL을 넣고 그 다음에 메시지 미리 보고 저장해서 보내게 되면 내 알림 고객들한테 이 메시지가 이제 가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메시지의 형태를 꾸며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좀 다양하니까 이 중에 이제 맞는 걸로 해서 디자인해서 알림 고객한테 보내게 된다면 그 알림 고객들이 이 톡톡 메시지를 보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실제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여기에서 마케팅 보내기라고 합니다. 물론 카카오톡보단 아무래도 네이버 톡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적긴 하지만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톡톡에 알림이 아마 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럼 마케팅에 대한 이력과 마케팅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 통계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 새로 생긴 게 쇼핑 소식 광고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이제 쇼핑의 그 지면에다가 광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보기판이나 혜택 프로모션 상품을 실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베타 서비스로 생긴 게 보이죠? 커머스 솔루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실제 이제 솔루션 마켓에서 활용할 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아직 베타 서비스라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고요. 통계 부분은 우리 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주로 보고하고 어떤 것을 유입이 돼서 물건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계 정보들이 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매 분석이나 아니면 마케팅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어떤 상품을 그래도 사람들이 좀 보았는지 유입에 대한 내용, 결제에 대한 것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뿔딜은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하는 딜을 원뿔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두 개를 한꺼번에 팔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원뿔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만들어진 서비스라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제한 관리에서 제한을 등록하고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 대류 수수료랑 성장 포인트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를 않죠. 요 현황 자체가 이 스토어 자체가 그래서 불충족으로 현재 돼 있네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 일반 과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 여기도 지금 2017년 가입한 몰이기 때문에 불충족하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이제 맞다고 한다면 실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다른 몰에서 파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게 그렇게 될 테니까 나중에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성장 포인트라고 해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렇게 성장 포인트를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그럼 모래에 이렇게 성장 포인트가 있는 걸 인출을 할 수는 없고요. 단 이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줄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자 권한 신청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실제 판매자는 심사 내역으로 이제 조회를 해서 이제 판매자 등급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현재 판매 건수에 따라서 판매자 등급은 씨앗, 새싹,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플래티넘 등급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파워 등급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판매 건수는 300건 이상, 3개월 누적 데이터가 300건 이상이고요. 판매 금액은 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파워 등급을 달 수가 있습니다. 빅파워는 판매 건수가 500건 이상에 판매 금액이 4천만 이상일 때 빅파워가 될 수가 있죠. 매니저를 두고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나 혼자만 이 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를 초대해서 불러오게 된다면 그 매니저들이 같이 몰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잘 팔렸을 때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때 넣어야 되는 서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소개를 좀 했고요. 우리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은 간단하게 배웠지만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정말로 키워나간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과일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하긴 할 거예요. 그쵸? 내가 근데 이 과일을 실제 판매를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글쎄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오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쵸? 저번에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셨던 분은 아마 대략적으로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제 우리 셀러오션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셀러오션이라고 쳐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업체들에서 이렇게 뭐 대행을 한다든지 도매업체 정보라든지 구매 대행 업체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쇼핑몰 관련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위탁 판매를 맡기고자 하는 사장님들도 꽤 많이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위탁 판매자분을 모집합니다 해서 있고, B2B 도매 사이트입니다. 도매물을 합니다. 신선식품 뭐 위탁 판매 모집합니다 등의 위탁 모집하는 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셀러오션이라는 곳 하나만 들어갔지만 실제 밴드 같은 데서도요. 한번 찾아보시면 위탁 배송을 하고자 하는 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다가 농산물 또는 뭐 과일 뭐 이렇게 쳐보면요. 이런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데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데들에서도 보면은 실제 그렇게 위탁을 원하시는 곳들이 꽤 많아요. 또 카페에서 검색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전체 글에서 위탁에 대한 걸 찾겠다. 그러면 전체 글 중에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한 내용들도 또 뽑아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엄청 많다라는 거죠. 아무데나 들어간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안서를 보내준다고 하죠. 우리가 판매할 채널, 즉 스마트 스토어랑 연락처를 보내고 제안서를 부탁을 하면요. 여기 주소 보이죠?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서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배송 뭐랄까 그 제안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분이요. 직접 사진을 찍은 것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보내줘요. 카톡에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카카오톡에다가 뭐 위탁 쳐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가 봐도요. 위탁 판매하는 곳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은 실제 도매국만 따질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도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사업자가 있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지금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하기가 조금은 버거울 수가 있고 간이과세자라든지 일단은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도 아마 거래를 하려고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위탁을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뭐 사이트나 이런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걸 제공을 해주죠. 물론 이건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보면은 이미지나 단가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을 원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위탁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간이사업체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중에 있게 된다면 이런 업체들 여러 가지를 좀 선정해서 제안서도 받아보시고 가격대도 괜찮으면서 물건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 몰에다가 올리면서 내 물품들이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아동 복이 네, 그런데 네. 반품을 잘 안 해준다네요. 반품을요? 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화장품은 반품이 잘 된대요. 근데 제품 수령 후 변신 및 세탁 이후 교환 환불이 안 된다니까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기 좀 그렇대요? 그냥 여기는 제공을 해놓지는 않았구나. 여기 이제 소식이나 이런 데 안 올려놓고. 어쨌든 저런 업체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망감류 이제 그중에 이제 레드양 이런 걸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상품들도요. 실제 이제 삼다몰이라는 어떤 쇼핑몰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걸 가지고 꾸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받아서 올리게 되고 그 상품을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이제 위탁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레드양만 쳐봐도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38,915개의 게시글이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신생도 있겠지만 또 올해 또 파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아직은 초보 스토어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긴 어때요? 읍내 언니네 과일이 얘가 지금 보면은 광고 여기까지 광고니까 여기부터 1등이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에 떴어요. 근데 이 언니네 과일에 이런 표시 없죠. 그럼 얘는 새싹 등급 아니면은 씨앗 등급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도 7등에 떴는데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등록일도 등록일이겠지만 체험단을 쓴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토어 등급은요. 그냥 봉봉 팩토리라고 해서 상호명 있는 데고 뭐 보니까는 사업장도 용인 수지 쪽이면은 건영타운 7층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우리 생각과 같이 아마 그냥 집에서 대충 판매를 하시면서 이제 판매업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조금 어떻게 보면 업체를 좀 해서 하시는 곳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봤을 때 그냥 과일 가게 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상품을 이렇게 올린 게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이나 포토 리뷰들이 있고 그리고 상품이 이렇게 올라간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위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가 그렇게 팔린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도 초반에 약간 방법을 좀 이용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체험단이라고 하죠. 체험단을 좀 뽑아서 그 분들에게 물건을 사는 경로를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고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구매한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면 우리가 실제 그 금액을 아마 보내는 형식으로 배송 체험단을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객들이 실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받아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뷰를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무료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리뷰들 다 잘 써주겠죠. 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 좀 그러면 지인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뭐 10명 또는 뭐 20명 요 정도한테 빠른 기간 안에 판매가 이루어졌고 좋은 게시글들이 그러니까 막 리뷰도 막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겠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신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있었고 좋았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시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위에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죠.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 띄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뷰도 보면은 다른 데랑 좀 비슷하거나 좀 적거나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이때 그 체험단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리뷰를 적으면서 알림 즉 찜하기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테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올리게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또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그냥 바로 결제가 아니라 내용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체류 시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머물렀다가 뭐 1분, 2분 정도 머물렀다가 사시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올렸을 때 조금 더 상위 노출을 하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게를 해서 올린 데들이 몇 군데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굿서비스 정도만 있어요. 빅파워나 파워 등급이 아니죠. 상품도 4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농장이니까 실제 농장에서 올린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등급이 높지 않아도요. 이렇게 올라온 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등급이 낮은데
어떻게 띄우느냐 요걸 고민할 건 없는 게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리뷰가 6개거든요. 딴 데에 비해서 적은데도 그리고 여기 보면 당일콘 컴퍼니라고 적혀 있지만 뭐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에다가 띄워져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등급에 대해서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페이지 오면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순수히 물건 올리면 사가지고 가면 참 좋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초반에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인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인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단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꽤 그런 거 해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부탁을 하시는 형식으로 예, 홍보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는데 많이 일단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은 일단은 우리가 레드양이라고 제가 적으면 레드양이라는 쇼핑 연관 키워드 이런 부분들의 이름들을 써가지고 예, 상품 이름을 정하시는 건 아마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시면 상품을 그래도 우리가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예, 판매가 가능하실 거니까요.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알림을 만약에 사람들이 수락을 했을 땐 우리가 중간중간에 마케팅 메시지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제 주문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 친구의 경우였는데요. 물론 제 친구가 판매하는 판매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리뷰를 좋게 써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평불만을 많이 써버리면 더 악몽하니까. 근데 무료로 받는 입장에서 불평불만을 아니 많이 근데 요즘 쓰지는 네이버 스마트도어에서도 물건 사거든요. 네. 그럼 리뷰 써달라고 그 네이버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읽어보면 악명 나는 거 있어. 타인의 쓰임을 받아 직접 음, 그러면 누가 안 좋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이버 그거는. 자체에서만 쓰라고 그러면 포인트 준다. 예, 맞아요. 포인트 준다고 쓰라고 뜨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사면은 1,000원, 2,000원 깎아서. 예를 들어 제 친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뭐 준이네 농장 레드양 한정 판매로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이 사람이 이제 알림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자를 보고 정말로 내가 사 먹고 싶은 사람은 실제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친구는 샀대요. 예, 부점 시켰다고? 음.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알림이나 찜을 좀 많이 받아 놓는 것도 예, 하나의 또 마케팅 수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체험단으로 만약에 상품을 뿌렸을 때 정말로 상품이 맛이 있으면 또 재주문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농산물 쪽으로 내가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스마트 스토어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그러면 볼까요? 옥션 옥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옥션에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본인 이름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밑에 회원 정보 수정, 회원 상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회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회원 전환이라고 보이죠? 여기 회원 전환을 해서 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구매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이딜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딜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업자로 전환하는 거에 창이 뜨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G마켓 같은 경우는 G마켓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자, 로그인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내 이름 부분을 눌렀을 때 여기서 회원정보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 정보를 고쳐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G마켓에 보시면 하단에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자 이딜러 회원가입이 있어요. 요걸로 가입을 진행하셔도 돼요. 요거 한 후에는 ESN 플러스에 들어가서 마스터 아이디 만드는 절차까지 오늘 진행할 거예요.